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일 2025년 5월 20일 시장은 트럼프 정부가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를 전격 재개했다는 내용으로 풍력 관련주인 CS 베어링이 상한가를 쳤는데요. CS 윈드도 마찬가지지만 매출 비중이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상한가로 이렇게 강하게 친 부분이고, 이 회사의 모회사인 이제 CS 인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2조 원대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시총이 1,8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에 좀 강하게 상한가를 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풍력 관련주 이제 SK 이터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전일도 설명드렸죠. 이 종목 같은 건 밀렸을 때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이 종목은 일단 이재명 그 후보의 신재생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기도 합니다. ESS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 태양광 풍력, ESS 통합을 한다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재명 정책 공약주에 확실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예상대로 추가적인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온 부분이고,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들어오면 마무리가 될 테니까 더 이상 매도하셨으면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2만원 넘긴다고 말씀드렸고, 전일도 밀리면 더 갈 거다, 이건 갭으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초가 밀려서 끝나면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다. 전일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셔가지고 좀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 SK 이터니스 수급 들어왔죠. 금양 그린파워도 수급 들어왔고, 유니슨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동고, SNC, 그럼 태용 이런 식으로 좀 풍력 관련주들이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 관련주에서 트럼프로 또 넘어가는 풍력주들이 트럼프시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서는 뭐 보시면 이제 상승 상위순을 보시면 이제는 뭐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삼육물산은 이재명 관련주죠. 그리고 앞타마 사이언스는 진단키트 관련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 진단키트 인도 상용화 계약의 상한가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계약이 돼서 이렇게 좀 상한가 친 거다. 근데 저는 왜냐면 이 종목이 이제 이틀 전에는 니파 바이러스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죠. 근데 니파 바이러스 이제 니파 바이러스로 이제 진단키트 관련 수급이 들어온 거고, 이 종목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날은.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는 그 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홍콩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한 달간 30명이 사망했다는 그 기사가 떴거든요. 장이 마감된 뒤에.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서도 보시면 이제 대부분 종목들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쳤다. 시간으로 상한가 치고 급등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앞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굳이 저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서 이제는 뭐 보면 뭐 김문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런 인맥주나 정책주들, 그리고 뭐 시엔스 인터내셔널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나우로보틱스 보이고, 그 화장품 노보주도도 부분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섹터들이 이젠 풍력주하고 김문수, 이재명 이제 후보의 정책주들, 인맥주들, 이 종목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 외에서는 죄송합니다. 인맥주래. 화장품, 노복 관련주 같이 또 다양한 섹터들이 순환하는 흐름을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종목들. 자, 첫 번째 종목은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은 예상대로 수급이 들어오긴 했어요. 이렇게 좀 밀다가도 이렇게 이 부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좀 밀긴 했는데 결국은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원래대로라면 830원까지는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급은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매도 안 하신 시청자님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DMZ 평화공원 관련된 내용으로 갈 줄 알았더니 뭐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갔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기 북부 미국 궁여지 개발 뭐 보건 사업이니까 뭐 다 포함이 되죠. 어디를 이렇게 좀 건든다 하면 자연환경은 다 낍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런 보건 사업 같은데 이렇게 좀 이재명이 공약을 내세워서 의외로 전 DMZ 테마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 여하튼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닌 걸로 보여지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이터니스는 제가 이 종목은 좀 설명드렸고요. 밀렸을 때 매수하시면 한번 크게 나올 테니까 이때 매도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전일. 그리고 A프로 같은 경우는 밀려서 끝났습니다. 5일선도 깨졌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이 기업은 성장하기 이제 성장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회한 길을 갔어요. 실적이 계속 이제 좀 암울했다 기업이 지금은 좀 반전된 상황이다.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초기 단계.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재무적으로는 의심할 게 1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트 베이스는 현재 5일선을 무너뜨린 거라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얼마까지? 제가 봤을 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5,700원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밀려도. 그러면 5,700원 도달했을 때는 추매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200만원을 투자했어. 그러면 절반인 100만원 정도 5,700원 도달하면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손절 의견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살짝 밀다가 옆으로 기다가 상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CT는 제가 이 종목 이게 밀리다가 다음날 다시 또 회복을 해줄 거다. 다만 5일선을 돌파 나왔다가 또 미는 형태 끝나가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또 옆으로 밑다가 옆으로 붙다가 5일선 또 돌파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UDM텍은 좀 계속 빠지는 성향이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근데 어차피 바닥 부분까지 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손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바닥을 찍고 기다가 또 강하게 이 부분에서 상가 나오려는 법 없잖아요. 맞죠? 요즘은 이렇게 저점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의도적으로 한번 이 저점은 이게 완전히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지선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척 하다가 끌어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상한가 치면서 순식간에 끌어올린 경우 많거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요즘 페이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수급이 티나게 들어오는 종목을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예요. 일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점 부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손절 의미가 없어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요.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MI큐브 솔루션은 옆으로 좀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어차피 이재명 정책 공약 중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바닥에서 기는 거는 오히려 더 가겠죠. 이재명 후보가 향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봅니다. 예전에 윤 정권 때도 당선된 뒤에 교육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게 아니다. 인맥주는 주의해야 되죠. 근데 정책주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수급 들어올 확률 매우 큽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미르. 스튜디오 미르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A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진짜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저항대 뚫고 쭉 가잖아요. 근데 스튜디오 미르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저는 왜냐면 제가 주식 전문가잖아요. 맞죠?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안 가는 거야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얘기야. 전문가도 사람이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돌파할 것을 예상했는데 돌파하고 20일선도 깨버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여하튼 흔든 다음에 돌파할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리딩하는 양반들이 대거 추천해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담아서 세력들이 뿔나가지고 개인들 손절 나올 때까지 민다라든지 밀고 난 뒤에 바로 상한가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아니면 아직 매집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데 매집 부족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좀 누군가 추천을 인해서 개인들이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보여져요.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흐름상. 그래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5일선, 21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딱히 세게 밀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정벨 형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미 21선, 61선, 120선은 이미 정벨 형태고 300일선만 넘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5일선이 우상향으로 다시 뻗냐 안 뻗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추세선은 명확하게 그어져 있고 이 추세선 상단선만 넘어가면 말 그대로 급등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가정은 중요치 않아요. 가정은 어차피 흔들고 해요.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시세가 정말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오냐. 왜냐면 어차피 하방으로 민다 하더라도 세게 밀 자리가 없어요. 이 종목은 지지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왜냐면 공통된 지지선이 많잖아요. 지금 이게 양봉 흐름이 이렇게 다 상한가 부분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강하게 밀겠어요? 강하게 밀 리는 없다고 봐요. 밀더라도 짧게 좀 지루하게 밀다가 상한가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살살살 밀면 삶이 짜증날 정도 밀잖아요. 그러면 손절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만약에 수급을 넣게 된다면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컴퍼니. 대형 컴퍼니는 딱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형 컴퍼니뿐만 아니라 사실 오픈룰, 그 원티드랩 지금 다 바닥이에요. 이 관련주들이. 일자리 관련주들 보면 이제는 바닥 찍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이 밀었어요. 인간적으로. 단기적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알고 그냥 저는 대형 컴퍼니는 좀 안정적이라는 게 받쳐주고 있어요. 이대주주가 확실히 물려있기 때문에 상방에 거의 18,000원대 부분에 물려있기 때문에 시총이 2,000원일 때 들어왔단 말이야. 하나생명은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대략 뭐 계산해 보면 2만 원까지는 아니군요. 15,000원 부분 정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물려 있어서 부회수 물량이 풀린다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 확률이 지수적인 상승이 제일 큰 건 대형 컴퍼니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유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터치라든지 뭐 요즘 뭐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썩히 재미가 없어요. WCP 같은 경우는 뭐 더 미는데 뭐 완전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왜냐면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짝 펼치면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역사상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 월봉상 역사상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면 이 종목이 뭐 일시적으로 뺀다 하더라도 결국 상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바닥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쳤다라는 거는 거의 한 두세 배, 많으면 네 배까지도 이렇게 친 거잖아요. 거래량 이렇게 상승률을 보면 기본 거래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럼 세력 개입입니다. 이 종목은 100%. 근데 세력 개입해놓고 개인들이 쫓아오니까 믿음을 좀 사라지게 하게끔 좀 지루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못 따라붙게. 그래서 개인들이 또 매도한다. 그럼 다시 또 수급 넣어서 급등세를 좀 연출시키겠죠. 그래서 세력주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HK 인후행 같은 경우 여전히 홀딩 관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럼 누가 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되면 PBR 1 이하인 종목들은 손을 좀 본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내용도 충실하고 근데 PBR이 1이야.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PBR 1 이하인 종목은 확실하게 좀 수급을 넣을 수 있게 약간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기적인 관점을 들고 하시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탈런, 토탈 솔루션 탑런, 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린 다음에 예상대로 양봉이 나온 부분인데 이런 형태는 이렇게 좀 시간 끌다가 이런 식으로 강에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시간 끌다가 그래서 이번 주를 한번 흐름 지켜보세요. 앞전 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한번 수급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나쁘지 않고요. 밀렸을 때 매수하셨으면 굿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SP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이 종목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전히 저점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유 관점이다. 혹시 진입하셨다면 그래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가 좀 유사 종목으로 노킷, 헬스케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7.93%까지 밀리다가 장중 7.93%까지 밀리다가 그대로 이제 4%까지 올리다가 다시 또 밀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지만 힘이 세다는 거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리운봉이잖아요. 결국 일봉상.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강하게 나와도 할 말이 없긴 해요.
사실. 어, 의도적으로 흔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케이스케어는 기존 추천주는 아닙니다. 저는 뭐 반려견 관련해서 OSP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OSP가 매매하시기에는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카스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스를 가져온 이유는 딱 하나. 시간외로 이제는 홍콩에서 코로나가 퍼졌다는 내용으로 진단키트 관련주의 대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카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살균기를 판매를 합니다. 이 기업이 코로나를 제거할 수 있는 살균기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카스 에어 매디라는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판매량이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살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시간 살균기를 원래 팔고 있었는데 다른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생산 물품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거의 됐는데 종식이 된 게 아니라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제품이 6만 얼마였어요. 근데 15만 원 8천 원 올린 거 봐봐. 코로나가 퍼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려버렸어 가격을 6만 얼마짜리를. 그래서 보면 카스에서 이렇게 에어매드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코로나 관련주는 엮여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의 상승이 나오지만 뭐 공기청정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살균기 같은 이렇게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수급 한 번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 종목 무엇보다도 이 보시면 이때가 언제예요? 계엄 그 발표했을 때죠. 그 이재명 관련주 엮여서 수급이 1차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이 카스라는 이 기업이 성남 지역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카스는 이재명 관련주랑 또 엮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플러스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진입해 볼 만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 베이스도 300일선 부분까지 밀었기 때문에 더 바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온 다음에 강하게 단기적인 반등 한번 나온 다음에 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의 뭐 목표가는 얼마냐라고 말씀드린다면 3% 정도 좋아하시면 3% 드시면 되고 5%면 5% 드시면 되고, 제 현실적인 건 제가 봤을 땐 VR 발동 한번 걸릴 것 같거든요. VR 발동 한번 걸리면 매도하셔라. 아니면 현실적인 한 8% 정도만 도달해도 매도하셔도 무리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